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군산까지 전라북도 군산까지 내려왔습니다. 군산사회복지장학회 김기봉 이사장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. 우리 이사장님은 평생 동안 기부와 봉사에 앞장서셔서 이번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으셨습니다. 축하도 하고 또 어떤 사연과 스토리를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, 이사장님. 네, 반갑습니다. 예. 일단 그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저희는 뭐 목련은 많이 봤는데 목련장 저기 훈장은 본 적이 없어서 네. 그게 어떤 분한테 주어지는 어느 정도 값지는 건지 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. 저도 뭐 이렇게 그 상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 받고 나니까 큰 상이더라고요. 네. 내가 왜 큰 상이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국민이 주는 훈장이기 때문에 크다 그래요. 근데 뭐 족쇄를 하나 더 채워준 것 같습니다. 엄청 부담도 가고. 네. 수상하면 어떤 공적, 어떤 네. 공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어떤 공적을 갖고 받으셨습니까? 제가 이제 지금 해온 게 한 36년 동안 그 수혜든 계층, 뭐 소년소녀 가장, 결식아동, 과원, 장애인들, 또 뭐 불우 어르신들, 뭐 하여튼 지금까지 36년 동안 돈이 필요한 곳에 도와주면서 살아왔습니다.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네. 이제 국민훈장 목련이 피어나듯이 이제 네. 상을 받으신 거네요. 그 아까 이제 4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좀 힘들게 어머님 밑에서 힘들게 사셨다고 했는데 뭐 얼마나 힘들게 살으신 거예요? 4살 먹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7살 먹어서 국민학교 가는데 집이 없어요. 집이. 잠잘 집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공해도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 뭐 자서전을 읽어보고 그랬지만 집 없이 성장했다는 사람 내가 듣도 못했어요. 뭐 밥을 굽는 걸 뭐 다반사로 굶었다 이런 소리는 들었지만 집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참뚱냥을 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. 오늘은 이 집 짜고 내일은 저 집 짜고 이런 식으로. 그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. 예. 내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잠잘 데가 없어요. 그때는 올랑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갖고 녹음기, 라디오 같은 걸 많이 사왔어요. 근데 지금처럼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. 도둑놈이 마음만 먹으면 훔쳐가지 않습니까? 참잔치로 해가 누명을 das어요. 그 녹음기, 라디오를. 예. 훔쳐갔다고? 네. 그러면 그걸 도둑놈을 잡아야 나는 누명을 벗잖아요. 그러면 잡으면 어떻게 주먹밖에 나가냐 쓸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어린 시절에 참. 그래서 주먹을 일찍부터 단련하셨네요. 네네.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87년도에 군산 와서 네. 경찰서를 우연히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네. 그 워크맨이 갖고 싶다고 그 훔쳐도 조사받는 걸 보고 아이가 예. 그때 어릴 때 생각이 나셨겠네요. 네네. 그래서 아하 물어보니까 이제 부모가 없고 소년소녀 가장이더라고. 그때 이제 소년소녀 자립지원회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소년소녀 가장 자립위원회 이걸 네네네 만들어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네, 지원을 하게 되었죠.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힘든 시절을 겪어오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던 뭐 어떤 꿈이라고 해야 되나? 아니면 어떤 내가 뭔가 뭘 해야 되겠다. 아니면 내가 요것만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. 그때는 뭐 이제는 뭐 그런 꿈이 없었고 예. 그러니까 맨날 이제 반항적으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? 좀 뭐도 주먹을 쓰게 되고 예. 그래서 내가 이제 주먹 하나 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이제 주먹도 힘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때 당시에 내 주먹밖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나를 무시 안 당하고 내 몸을 지키려면 주먹밖에 없더라고요. 오늘 오셔서 뭐 하셨어요, 그러면? 그래 올라가서 이제 서울 가서 이제 가방 공장을 해야겠더라고요. 그때 가방 공장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? 그때는 이제 미식 놓고 이제 원단 사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가방 공장 뭐 한 300평짜리 지하는 얻긴 얻었는데 이제 미싱 오고 원단이 와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사장들 가서 이제
사정했죠 뭐. 그때는 이제 연예인들이 무슨 가방을 좋아하는 거니 그 양복 그 핸들링하는 예, 가방 예, 있잖아요. 양복 가방. 예, 양복 가방. 예, 예. 그 연예인들이 어떻게 하려면 그걸 그 있어야 되니까. 예, 예. 예. 그 가방을 갖다 연예인들한테 나눠주니까 서로 달라고 막.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뭐 나이트 클럽도. 네. 그런데 이제 내가 가방 공장하면서 경북 그 안강 포항 옆에 안강에다 그러니까, 골재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좀 했는데 예. 골재를 건설사 사장이 가져갔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. 돈을 받으러 가니까 이제 돈은 없으니까 나이트컵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이걸 인수를 해가면 좋겠다 그래. 가서 보니까 매주 한 짝이 안 나갑니다. 근데 비 오면 장화 신고 가야 돼요. 피부장 들어라. 그래서 버뜩 생각나더라고. 아, 연예인들이 나이트클럽은 좋아진다고. 그래서 거기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. 아, 그랬구나. 예. 네. 그래서 또 이제 성공하시고. 예. 그럼 군산에는 뭐 진짜 또 어리어리하게 뭐 한 70억 들여서. 그래 놓고 서산에서 이제 또 그 뭐 동생들 먹고 살게 해주고 군산에 와서 이제 그때 돈 70억인가 들여서 한국관이라고 우리나라 제일 큰 나이트클럽을 한 거예요. 나이도 어린 놈이 어린 사람이 막 한 70억 그때 70억은 70억보다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. 그래 놓고 오픈을 했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89년도 9월 2일 날 오픈하고 90년 1월 1일 날 12시로 못 끼는 바람에 예, 또 영업시간 12시 자정 이후에는 영업 못하는 그게 딱 갑자기 발효가 된 거죠? 네, 근데 오히려 그게 예. 지금 생각하면 참 잘 됐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때 내가 그걸 그냥 나이트클럽으로 했으면은 내가 큰 오점만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또 앞날을 보고 바꿔주셨구나. 네.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김우중 이장님을 만나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. 그리고 그러면 저 김우중 회장님은 어떤 인연이세요, 두 분은? 이제 저하고 있는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네.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요새 나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원불교의 김해봉 왕자님이라고 예. 너는 이제 사업을 하지 말아 그러더라고. 네. 사업을 하지 말고 어음을 싹 막아주더라고. 막아주고 이제 그때 원우건설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. 원우건설이라는 게 그 대우 우자하고 원불교 원자 써서 원우건설. 김호중 이장이 개인이 50%, 원불교에서 30%, 20%는 이제 내목으로 해서 이제 김호중 이장을 알게 됐죠. 그래서 이제 대통령 나온다 그래갖고 내가 경호실장으로 차출됩니다 이제. 그래요? 예. 근데 이제 광주를 갔는데 예. 그 신양파크 호텔 신양파크 호텔. 예. 예. 그렇죠. 예.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이제 조선대학교 강연을 가는데 엘리베이터 내리는데 막 여자들이 막 한 몇백 명이 모여갖고 막 날계란을 집어던지고 밀가루를 던지는 거야 막. 그런 걸 내가 다 맞은 거예요. 내가 김우중이 조그만하잖아요. 그런 걸 다 안고 맞고 이제 그렇게 인연이 됐죠 이제. 1987년에 이제 소년소녀 가장 자립위원회를 만드셨고, 네. 그 다음에 94년도에 이제 군옥 장학회를 만들었는데, 네. 봉사와 이런 그 기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려고 했던 그런 계기나 네. 뭐 터닝 포인트 같은 게 있었습니까? 아,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한테 내가 돈을 벌게 되면은 너무나 어렸을 때 정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가진 뭐 참 그걸 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. 그래서 아, 내가 돈을 벌으면은 나 같은 사람은 다시 안 나와야 되겠구나. 도와야겠다. 그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지내왔어요. 예. 그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받는다고 하잖아요. 이게 내 걸 주워봐야 내 인생이 있답니다. 근데 앉아보고 사람은 욕심이 해서 화가 오고 전부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제일 문제가 뭐예요? 인생이 건강이 무너지는 게 다 화 때문에 무너지잖아요. 예. 욕심이거든요.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무슨 저기 뭐지 원불교 저기 뭐 법사님이나 아니면 무슨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모든 믿음에 대해서 약합니다. 아, 제가 그래요? 이제
와이프가 4대째 크리스천이 있는데요. 아, 집안이. 그래요? 예. 이 교회를 나가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는데 예. 그래도 좀 믿음이 약합니다. 예. 아니 그 저기 가지고 계신 걸 갖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네, 네. 이제 베푸는데 또 주위에서 보는 눈이 예. 뭐 저 사람 뭐 정치하려고 그러나 아, 예, 아니면 그런 뭐 혹시 또 뭐 자기 사업한테 뭐 도움 받으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뭐 이렇게 수근거리는 네, 것도 네. 있었겠죠. 근데 당연히. 저는 군산에서 사업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예. 나는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시장 나올 때는 뭐 내 이름이 항상 들어갑니다. 시장 나오려고 하네,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네, 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. 이제 요즘이라니까 좀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 이사장님은 정치에는 뜻도 없고 아유. 뭐 사업 뭐 군산에서 사업에서 뭐 이렇게 일으키기 하겠다는 것도 또 없는 것이고 왜냐면 내가 여기 와서 사업도 하고 싶죠. 예. 하고 싶으면 피해자가 생기잖아요. 나 때문에. 그래서 앉는 거예요. 예. 내가 하면 1등 가지 여기서. 그렇겠죠. 예. 어떤 사업이라도 하는데 피해자가 생기잖아요. 나 때문에 또. 그래 그래서 이제 남을 위해서 살면서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받는 보람도 있고 네. 기쁨도 있지만 또 본인 자신을 위해서 뭔가 좀 돈도 쓰고 시간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그 참 질문 잘하셨는데요. 예.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제 주장이 어떤 주장이 내가 우선 먹고 싶은 거,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먼저 합니다. 아이들 도와주기 위해서 저거 모르고 이런 것은 아닌데 예. 사업을 하다가 이제 돈이 또 잘 들더라고요. 또 그게. 네. 그러니까 뭐 떨어지면 또 빚 좀 내서 또 도와주고 또 벌어서 갚으면 되고 이런 주장입니다. 일단 낙천적이고 낭만적입니다. 그러면 앞으로 좀 더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년 뒤에는 예.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런 거 한번 그려본 적이 있으세요? 저는 뭐 그냥 지금이 만족하고 이대로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뭐 저 이제 제 아들들이 뭐 장학 재단은 이제 있는 거고 나는 좋은 일을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어려운 사람 돕고 이게 보고 사람은 뭐 행복을 먼저 찾을 거 없더라고요.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. 항상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?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? 이렇게 묻습니다.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? 참 그거 참 답하기가 어렵네요. 예. 마지막 질문이니까 답을 하셔야 됩니다. 어떻게 하면 레전드가 될 수 있습니까? 그러면? 뭐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예. 싶습니다. 자기가 뭐 꿈꿔왔던 거 예. 일때라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는 것이 예, 그게 레전드인 것 같은데요.